아까 그 이야기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위 말하면 국세청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이에요. 태영청도 있지만 국세청도 있습니다. 우리 밑에. 국세청이 LH 사태 칼을 뽑은 건데 처벌도 중요하지만요. 투기는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 그렇죠. 지금 일단 첫 시작으로 LH 임직원 공직자 포함 등 해서 165명의 탈세를 조사를 시작해요. 기업들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조선일보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세무조사입니다. 지금 그거 시작했다고. 뭐 검찰이 나서서 뭘 터내, 뭐 국수본이 뭐 하네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보도에 보신 적 있으세요? 국세청이 LH 사태 관련해 가지고 칼을 뽑아 들어 가지고 고향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 매수다 중에 공무원과 친인척 있는 사람들 세무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LH 사태는 엄청 터뜨렸으면서 뉴스의 어떤 방송은 하루에 꼭지만 20개를 내면서 이렇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거의 보도를 안 하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 정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LH 사태를 내부적인 사태로 계속 인식시키면서 그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도만 지금 내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국세청 같은 데서 크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날려주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SNS에서도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115명, 회사 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유출한 사주 일가 30명, 토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탈세한 기획부동산 4곳,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 임대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3곳,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공인중개사 13명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또 가지에 가지를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대통령이 한 메시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하는 것들 있잖아. 임기 말까지 부동산 적폐청산에 올인하겠다예요. 문 대통령 스타일상 한다면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소득세 이거 탈세하면 사람들은 안 냈던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소득세가 보통 30-40% 되거든요. 30-40% 되는데 여기에 탈세 조사에 걸리면요 5배까지 저걸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지? 가산세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억에 파는데 세금이 150억 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걸려버리면 어마어마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소멸시효 이런 거에도 거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에 팔고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세금 150억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평생 50억 갚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태영청의 누부는 지금 그 소리 듣고 멍해져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세금 신고하세요. 지금 그 50억으로 병원비 쓰려고 지금. 갑자기 있지도 않은데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도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그게 김대중 정부 때가 첫 정권 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투쟁하던 사람들 외에 기존에 있던 관료들이 이렇게 이제 영입되기 시작해요. 결은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어제 그 공직자들 재산 모두 다 등록하겠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랬더니 공무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게? 관료주의. 관료주의예요. 임기 말이 되면 그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 쫓게 표현하면 공직자들이 반발하게 되는데 정부의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앞으로 공직자들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 행정력 낭비일세. 왜 우리가 거기에 다 재산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힘, 그 관료주의의 힘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은 투표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직접 면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정권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뽑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정무직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9급이거나 7급인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공직자라고 하는 공무원들 다 재산 여기다 등록을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어디가 걸려 있냐면요. 보궐선거랑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승리에 가깝게 이겨요. 두 곳 다 이기거나 서울 이렇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력이 엄청 생기죠. 진짜 레임덕 사라지죠.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정권 연장하기도 쉬운 구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궐선거를 둘 다 진다. 그러면 이건 못해요. 저쪽은 여론 정치할 거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급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뭐 구급들 재산을 등록하느냐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대통령한테 모든 힘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분산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라지진 않거든요. 대통령이 갖고 있던 독재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거를 그 권력을 3급 공무원 새끼들이 다 가지고 다 지들 건 줄 알아.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3급 공무원이라든지 뭐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다 이제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죠.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 권력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H에 있는 직원들이 야 우리가 이거 해먹자. 이거 땅 이용해서 우리가 해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를 견제하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7급으로. 그 다음에 9급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 국민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갖고 있어야 될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모든 자들을 견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9급이니까 지금은 9급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지만 1급부터 8급까지를 예를 들어서 1급부터 8급까지 투명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남은 권력은 9급한테 예. 갑니다. 원래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직위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을 샀던 사람들은 들통이 나잖아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건 공무원이건 엄벌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고. 최소한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사람들은 최소한 저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속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하려면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이 한 20석 줄어드나 있더라도 하시면 돼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추진력을 보궐선거를 지면 못한다는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싫은 게 국민의 짐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이 알고 보면 범죄자이기도 하고 오세훈 박형준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이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LH 투기 같은 거 했던 사람들 같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오세훈 박형준을 찍어주는 구조는 이상하다고. 그렇죠. 둘 다 심판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확실하게 찍은 것이 있어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각종 데이터로 상승세가 꺾였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한두 군데서 나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데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꺾였다가 아니라 상승폭이 이제는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3월 초부터도 나왔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2021년 들어오면서 부동산가 안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2021년 7, 8월 정도 되면 기존의 부동산 대책이 그때서야 이제 효력을 나타낼 거다 했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바로 그거죠.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집값 올랐던 건 분명히 이명박근혜 효과고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더니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무식한 놈은 이사 대책 때문에 떨어지고 있대. 야, 이사 대책으로 공급하겠다는 집은 아직 멀었어. 지금 토도 안 닦아놨는데 집값이 벌써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 기자들이 워낙 서울 수도권과 특히 강남, 서초 이쪽에 집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당연히 안 내죠. 그리고 부동산 그 공약 같은 경우에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난리칠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난리를 쳤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꺾였다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영끌해서 집 샀다라고 하는 이제 30, 40대들이 또 난리를 칠 거고 거기에 이제 부채질하는 기레기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부동산 정책과 맞서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고 그걸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시도했을 때 우리는 같이 맞서서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은 안정화되고 서울 수도권 집값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방송 보시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내가 살 집이에요. 이 집 갖고 굳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을 때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살 집이야. 근데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나와 내 새끼를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이에요. 생각해봐. 내 새끼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그 아들 정말 코딱지만한 원룸 비슷한 걸 얻어주는데 전세가 2억이었대. 네. 그분 잘 살지도 못해. 아버지 은퇴해가지고 지금 퇴직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집값이나 전세값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집값은 떨어지는 건 싫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미묘한 그 심리 상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집값은 10년에 걸쳐서 떨어질 거고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 없고요.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더 내시면 되고요. 이 집값이라는 게 사람의 라이프 퀄리티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를 사실은 의사들 보면 알거든요. 서울 의사나 광주 의사나 버는 돈 비슷해요. 버는 돈 비슷한데 서울 의사들과 광주 의사들이 사는 라이프 퀄리티를 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왜? 서울 의사나 광주 의사나 집값이 하나는 9억이고 한 사람이 2억이야. 근데 똑같이 30평이야. 그런데 서울 의사는 9억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을 이빨 껴가지고 자기가 번 돈 절반 이상 거기다 내줘야 되고. 이빨이란 말은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주 의사는 그냥 대출 없이 사는 거예요. 대출 없이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이 다 내 거야. 그때부터 은행 게 아니야.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집값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맞아요. 미치고 있는지, 집값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왜곡을 시키고 있는지를 정말 자주 느끼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사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는데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간 주도예요. 맞아요. 정부랑 정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 시장이 된다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뿐더러. 안 될 거지만 그러니까 오세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오세훈 이름이 오세훈인지 한번 우리가 호적을 파봐야 돼. 오세훈이 아니고 오수근일 수도 있죠. 자,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